그 다음에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강행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 그래서 연합군은 코탕텐과 세르브르를 점령했다. 그리고 센강으로 포위된 독일군은 전멸했다. 연합군이 또 어디로 또 이게 코탕텐 반도예요. 코탕텐 반도. 근데 여기 세르브르 이쪽으로 해가지고 쫙 상륙 작전을 했다. 그래서 독일군은 센강에 가로막혔고 여기 센강 있죠. 여기 센강에 가로막혀가지고 여기 전멸했다. 그리고 조지 패튼 장군의 기갑 부대가 파리로 계속 진격했다. 자, 이때 프랑스의 저항 활동이 있죠. 이 레지스탕스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 하나의 처음부터 이렇게 딱 된 조직이 아니었고 여러 가지 산발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국민전선, 해방단, 전투단, 의용대 뭐 이런 집단하고 그다음에 군사 조직, 군상 저항 조직 이런 것들이 이렇게 산재해 있는 게 저항 활동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1943년 5월 모든 운동이 통합돼서 레지스탕스 전국 평의회를 결성한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조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전차가 파리에 도착했고 디트리 폰 콜티츠 파리 방위사령관이 항복 조약에 서명한다. 그리고 타시니 장군을 포함한 프랑스 제1군단 하고 이제 연합군이 남부 프랑스에 상륙한다. 그래서 이 군단은 노르망디에서 진격해오는 군단하고 합류하기 위해서 론 계곡을 따라서 북상한다. 독일을 여러 방면에서 이제 분쇄를 하려고 오는 거죠. 론강 여기를 따라서 쫙 북상한다 이거죠. 누구랑 이제 론강을 쫙 가는데 노르망디에서 이렇게 오는 요 군단하고 이제 합류하기 위해서 그리고 영국군과 캐나다군으로 편성된 몽고메리군이 프랑스 북부와 벨기에를 해방한다. 그리고 연합군은 라인강을 건너 독일로 진격한다. 그래서 히틀러가 자살하고 독일이 랑스의 조그마한 학교 건물에서 무조건 항복에 서명한다. 그래서 뭐 대일본 전쟁도 항복 문서 조인으로 끝내서 2차 대전이 완전히 끝이 난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제3공화국을 연결해서 나가는 것을 프랑스 국민이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 런던하고 알제리 그리고 레지스탕스에서 투쟁해 온 사람들이 지도권을 이어가게 가는 그런 선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일단 임시정부가 관리하고 재헌의회를 선출해서 여기서 제정한 헌법을 국민투표로 확인하도록 결정한다. 그래서 임시정부에는 누가 들어가느냐? 알제 대표들, 그 드골, 샤를 드골 뭐 이런 사람들이 알제에서 이제 임시정부를 수립했었죠. 그다음에 레지스탕스 전국평의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임시정부에 참가한다. 그리고 이제 투표에서 누가 표를 많이 가져왔느냐? 공산당, 그다음에 통일사회당,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정당, 인민공화운동파 이렇게 세 정당이 프랑스를 지배하게 된다.
뭐 인민공화운동파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정당인데 그게 일당이 제1당이 되고 조르주 비도가 이제 당수가 돼서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다. 그래서 헌법 초안이 통과돼서 제4공화국이 탄생하게 된다 이거예요. 자, 헌법 초안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또 사람들 뽑아야죠. 의회의 사람들 뽑아야죠. 공산당, 사회당, 인민공화운동파 이런 사람들이 많이 뽑혔고 아까 말했던 거는 이제 임시정부가 이건 이제 진짜 의회인 거죠. 예? 자, 그래서 뱅상오리올 사회당이 당의 뱅상오리올이 대통령에 선출된다. 그렇게 이제 된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이 내각 수반을 임명할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하원 의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내각은 어떤 내각이었냐? 가톨릭 공화파인 인민공화운동파, 사회당, 공산당의 열린 내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저항 조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열린 내각을 구성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그 열린 내각 이런 사람들은 내각 자체가 이질적인 요소로 구성됐다. 그래서 안건마다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이 대립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열린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질적이어가지고 한 사안에 대해서 다 다른 목소리를 내가지고 일이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는 와중에 모네 플랜, 국가 부흥 계획인 모네 플랜, 이게 이제 미국의 마셜 플랜 이거와 더불어서 도로, 교통, 항만, 철도 뭐 이런 거를 재건하고 전기 이런 것을 발전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공장 시설 뭐 이런 거를 재건, 건설.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었냐면은 프랑스 연합 내 민족들이 자주적인 지위를 누리길 바랬다. 프랑스 연합이라는 것은 뭐 프랑스가 갖고 있는 식민지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아프리카에서는 튀니지의 펠라가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북아프리카 빨치산 게릴라 운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조직들이 식민지에 거주하는 프랑스인하고 프랑스인에 충성하는 회교도를 위협했다. 자, 인도차이나에서는 호치민하고 협상이 이루어져 가지고 전쟁을 안 했다. 그래서 그냥 협상으로 끝냈다 이거죠. 근데 이제 미국이 계속 전투를 해가지고 베트남 쪽에서 손실을 좀 입은 거죠. 근데 제네바 회담 여기에 인도차이나의 평화 문제를 좌우하는 중국 대표가 왔었다. 그래서 프랑스는 그 사람들하고 먼저 접촉한 뒤에 베트남 대표랑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끝을 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에르 망데스 프랑스 수상이 주행 원수랑 같이 튀니지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지사하고 회담을 하고 나서 왜 지사예요? 튀니지가 이제 프랑스 식민지니까 그 프랑스 지사가 있겠죠. 회담을 한 뒤에 튀니지의 내정 독립을 허용하는 평화안을 가지고 돌아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모로코, 튀니지 이런 데들은 왕들이나 이제
지도자들하고 협상이 가능했다. 그래서 프랑스와 문화 관계를 유지하면서 완전한 독립을 달성했다 이거예요. 모로코와 튀니지. 모로코와 튀니지는 그렇게 해결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알제리가 문제였는데 알제리에서는 국민 해방 전선이 지배하는 독립 정권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거주민들이 그 사람들이 집권을 하면은 재산 소유권을 보장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민 해방 전선이 독자적인 완전 독립이 아니면은 승인 안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몰레 수상이 병력을 파견했다. 또 1958년 5월 13일 알제에서 혁명가들이 정부 청사를 포위했다. 왜 포위했냐면은 공안위원회를 조직한 후에 알제리를 프랑스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할 것을 요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해방 전선이 독립해버리면은 우리가 재산권을 보장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알제리를 프랑스의 일부로 완전히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부 청사를 포위했다 이거죠. 그래서 피에르 프리블랭 수상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도저히 정부를 통솔할 수가 없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국내 상황이 다 힘들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제3공화국이 이제 역할을 못하니까 드골 장군을 영입하려고 했다. 이 혼란한 상황을 수습할 사람은 드골 장군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드골 장군은 헌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는 정권을 인수하지 않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헌법 초안이 또 작성이 돼요. 그래서 그 초안에서 의원은 불신임 투표로 정부를 불신임할 수 있다. 내각 해임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의회 해산권하고 국민 투표 시행권을 보유한다. 여기에 이제 헌법 초안에 나온 거였어요. 그다음에 해외 영토는 독립과 프랑스와의 통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겠다. 그래서 새 헌법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했는데 그게 프랑스 본국하고 알제리를 포함한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승인을 받아가지고 제5공화국이 출범한다. 내가 아까 제3공화국이 제 역할을 못한다고 했는데 그게 제4공화국이죠. 제3공화국은 2차 대전에서 전반부에 패전하면서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탕스 하던 사람들이 만든 이 집권했던 게 제4공화국이고 드골이 집권한 게 제5공화국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5공화국이죠. 자, 그래서 의원 선거를 또 했는데 드골 장군을 지지하는 정당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그게 뭐냐? 급진당, 사회당, 그게 아니라 드골 장군을 지지하는 정당은 우파죠, 우파. 그래서 제5공화국이 야당을.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